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제9화 아로마 활용 방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아로마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예, 저는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남자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네, 저는 가슴을 어루만지는 남자 김준영입니다. 네, 저는 밸런스를 보는 남자 류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7회 때부터 아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윤정식 교수님, 우리 대한 아로마 테라피 학회 회장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아로마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아로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아로마에 대한 인문학 그 말씀을 듣고 막 저 하늘에 달도 보고 막 나무도 보고 좀 뭐 흙도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흙 속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끝이죠. 네. 교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과 철학과 지혜를 얻으셨던 거죠? 하여튼 뭐 얻을 뻔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아로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성에 필요한 아로마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령대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성들은 또 어떨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것들을 말씀을. 남성에 가장 필요한 게 일랑일랑 아닌가요? 좋죠. 일랑일랑 자스민 최고죠. 아니 그 예전에 듣기로는 일랑일랑이 왜 여성분들 가슴에 일랑일랑 그러면 이렇게 아니 일랑일랑이 그러면 아닌가? 아니 남성의 정기 회복에도 좋고 여성들 이 가슴도 일랑일랑해지고 볼륨 업 해주는 이거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거를 그때 이제 뭐 필리핀 국가 프로젝트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듣고 그때 제가 열심히 환자 보느냐고 이 닫힌 공간에서 나가지 못할 때 막 필리핀에 막 그 자연의 사진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일랑일랑하게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그럼 일랑일랑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일랑일랑. 예, 그리고 제가 활용 방법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랑일랑이라는 게 이게 카난과 오드라타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꽃 중에 꽃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랑일랑이란 예, 뜻이 꽃 일랑일랑- 중에 꽃. 예, 뜻이 꽃 중에 꽃인데 네. 그래서 원산지가 주로 이제 그 좋네요.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섬인데 그 주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이게 자생을 많이 해요. 필리핀에서요. 예. 네. 필리핀 식물인가 봐요. 예, 일랑일랑이 이게 그 샤넬 넘버 5에도 그 들어가는 그 향료 중에 하나인데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샤넬 넘버 5의 일랑일랑이. 예, 제가 이제 저는 일랑일랑을 그 전에는 이제 꽃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축축 쳐지는데 그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일랑일랑이 국가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2014년부터 14, 15, 16년까지 이걸 하면서 처음에 그 2014년도 저희가 11월 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아나오시인데 그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일랑일랑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게 나무거든요, 일랑일랑이. 그래서 꽃을 쫙 보는데 그때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서 못 만나 하다가 딱 갔을 때 만났을 때 그 느낌.
어떤 황홀감, 어떤 판타스틱. 노란 손수건 노란. 같은 느낌. 예. 어. 그게 왜냐면 그 일랑일랑 저도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셨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말 그리워하던 사람을 이렇게 잘 모르고 하던 이제 그 사진만 약간 보다가 슬퍼 보여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딱 이미지를 그래요?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슬픈 네. 그런 사연이 느낌- 있어요. 그 안에도. 아 그래요? 걔들 네. 그 필리핀에서 나오는 그런 설화에 보면 그런 네. 게 있습니다. 약간 슬퍼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니 저랑 같이 가자고 하셔놓고서 왜 혼자 가셔서 나 필리핀 그러니까. 가고 싶어.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이 참 황홀했고요. 네. 그리고 일랑일랑 그 향기를 직접 맡는데 에센셜로 향기를 늘 맡다가 가서 꽃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참 이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 그리고 그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일들은 이게 이제 국가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특허청들끼리 해서 우리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 주는 거였거든요. 아니 필리핀에서 전화가 온 건가요? 필리핀 특허청에서 네. 우리나라 특허청에 공식 요청을 해서 아.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2013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거 꼭 도와줘라 자기들 이 사업에. 그래서 특허청이 관여를 해서 그 외교부하고 특허청 그다음에 코이카 코이카에서 코이카. 예산을 네, 마련해 주고요. 네. 그리고 해서 이제 이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접 그것을 실행을 했죠.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전문위원으로서 2명 중에 1명인데 전문위원으로 가서 이제 그 일을 3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그 일랑일랑이 가니까 그 추출기가 있어요. 근데 노후가 돼서 잘 그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래요.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일 추출기를 새로 보급을 다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맡았던 일은 일랑일랑 오일과 워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품 개발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을 일랑일랑에 대해서 허브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일을 계속했죠. 교육하고 상품 개발까지 해서 제가 총 8번을 갔다 왔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갈 때마다. 네. 거기는 건기와 오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 일랑일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3월 15일 날. 네. 3월 그 15일부터 하는데 이게 그 어떤 그 마을의 축제인데 네. 그게 한 145년째 진행되고 있는 145년이나요? 그 축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랑일랑이 한 게 일랑일랑을 테마로 위주로 해서 한 게 그 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일랑일랑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필리핀의 아나오시예요. 아나우시. 예, 거기에 이제 18개 그 바랑가의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별로 와서 다 일랑일랑 꽃을 장식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전부 다 그 축제를 한 2달 동안 준비를 해요. 마을별로. 그래서 상금도 커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러면 일랑일랑을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일랑일랑을 애들이 그 주로 했던 게 그 목걸이 화환식으로 해서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랑일랑을 해서 이렇게 그 누군가 신부나 오면, 이렇게 네. 오면 선물로도 주고 신부나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목걸이에서 향기를 맡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 좀 마른 것들은 모기퇴치제 그걸 이제 놓고 이렇게 불을 피워요. 그러면 이게 타면서 모기들이 이제 오질 않아요. 아, 열대니까 예. 그 모기들 많으니까 예. 그런 걸로 써. 그렇게 하고 또 일랑일랑을 그 주변에 이제 신혼 첫날 밤에 그러면 일랑일랑 꽃으로 해서 쫙 침대에다가 이렇게 쫙 장식을 해놓죠.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필리핀에 애를 많이 낳는구나. 그렇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니 뭐 한 뭐 5, 6은 뭐 우습더라고요. 뭐 네. 가니까 온 마을이 다 가족이야 친지.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필리핀 프로젝트를 지금 그 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요청해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아, 그 그 전 대통령. 예. 우리의 그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됐죠. 예산 바로 짜고 그냥 바로 그냥 그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제가 이제 가서 거기서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을을 살리는 거였어요. 일랑일랑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상품 개발도 모르고 해서 그런 이 일랑일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살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엄청 큰 일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께서. 네. 저뿐만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그 훌륭한 사례로 네. 이렇게 뽑혔어요. 그 전 대통령이 혹시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아니었어요?
요즘 예. 아로마, 아니, 그- 아로요 비슷한. 저기 예. 어. 그렇게 해서 글을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느낀 부분은 그 물론 우리가 이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자연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 그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다 나와서 다 마음껏 뛰어놀고 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축제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마음껏 놀고 학원 가는 걸 못 봤어요. 아이들이요. 제가 참 저도 아이들을 지금 이제 중학생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이 흙을 밟고 그러니까, 마음껏 맞아요. 뛰어놀고 네. 밤에 별 뜨면 별을 다 보고 예. 손잡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자연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생각해봤어. 누가 과연 더 행복할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흙을 밟고 뛰어놀고 마음껏 하면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그래. 예, 그게 좀 제가 많이 느낀 게 네. 있고요. 그래서 걔들이 좀 그 가진 것은 적지만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아서 많이 왔어요. 아, 교수님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으세요? 아니. 정말 감탄밖에 안 납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랑일랑에 참 그런 많은 또 사연이 있고 또 뜻이 있었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일랑일랑에서 제가 이제 한 10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줬는데 일랑일랑 오일과 워터를 활용해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랑일랑 모스키토 리펠런트. 그래서 일랑일랑 오일이 들어가서 여기는 시트로넬라라는 오일도 들어가요. 네. 모기가 싫어하는 게 이제 시트로넬라라는 그 오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가 있어요. 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가 다 거기서 다 재배가 그냥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모기 퇴치 퇴치. 스프레이도 그럼- 만들고 이걸 뿌리면은 모기도 사라지고 이 정력도 증가하는 그렇죠. 체험도 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한 게 그 재밌는 게 거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그 젊은 그 분인데 가면 항상 그래요. 일랑일랑 하면 러블러블러브 해서 밤마다 이렇게 일랑일랑 쓰면서 자기가 부인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밤을 보내고 있다. 거기 그냥 가족 자녀가 꽤 축구단이 뭐 꽤 그냥 막 많습니다. 생기겠네. 거기. 가족 수가 많아 일단. 네. 가족 그러니까. 농구단에서 가족 축구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은 모기 퇴치제 쓸 때 우리 아기들한테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좋죠. 예, 좋겠어요. 좋게 쓰겠네요. 네. 외출할 때. 네, 저, 네, 저도 네. 이제 제가 아로마를 그러니까 모기 퇴치제 자체가 환경 독소가 많다 보니까 예. 성조숙증 같은 거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걸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모기 퇴치할 수 있는 레몬그라스라든지 뭐 그런 시트로넬라 들은 거를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름에 모기에 많이 다닐 때 우리 딸이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아로마를 하나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모기가 있어서 지금 이거 아로마를 쫓고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워가지고 훌륭하네요. 하여튼, 예. 그럼 어떻게 잘 때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좀 수시로 뿌려야지 되나요? 이게 휘발성이니까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스프레이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기 퇴치제 같은 경우 몸에도 뿌리고 공기 중에도 뿌리고 네. 예, 그 어떤 그 베개라든가 이런 데 예, 뿌리죠. 예.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로마로 된 모기 퇴치제를 여름에 이제 이렇게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방에 있다가 윙 하고 나가더라고 절로. 오호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에 무슨 뭐 어디다가 막 굽는 거 돌려서 굽는 거 뭐 이렇게 전기 스위치 꽂는 거 이런 그렇죠. 거 다 없애버렸어요. 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퇴치를 해주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기 욕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머리 감을 때 쓰는 게 뭐 페퍼민트도 있고 유칼립투스도 있고 뭐 몇 가지 종류의 아로마가 있어요. 샴푸할 때도 이렇게 좀 쓰고 그리고 나올 때 오늘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아로마를 발향할 수 있게 그 쫙 이렇게 해놓고 그 일상이 주머니는 달그락달그락하고 먹었다가 발향했다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에센셜들 어떻게 활용하냐가 네, 어떻게 중요하거든요. 활용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증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네. 간단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향을 맡는 거예요. 향을 맡으면 림빅 시스템. 예, 향을 맡으면서 첫 번째는 후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후각 세포를 통해서 뇌 변연계 즉 림빅 시스템에 전달이 되는데 네. 뇌 변연계에서 하는 일이 우리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렇죠. 네, 변연계. 식욕, 성욕, 불안, 우울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후각을 코를 제가 이제 오픈 게이트 오브 더 브레인, 뇌에 열려 있는 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뇌에 그래서 열려 있는 우리가 문. 지금 과연 어떤 향을 맡고 있는지, 합성향인지, 네. 정말 자연에서 주는 이런 허브에서 나오는 이런 에센셜들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그 차이가 있죠.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 뇌 변형계에 가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향을 맡으면 뇌로도 가지만 또 하나는 폐로도 가죠. 네. 폐에 가서 이 가스들, 이산화탄소, 산소 이제 공기순환작용을. 가스가 이제 교환이 일어나면서 전신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죠. 아. 이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피부에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을 발바닥에 이렇게 바르면 그 한 20분 정도 경과되면 라벤더의 주요 성분인 리나릴 아세테이트가 혈액에서 검출이 돼요. 20분밖에 안 되는데. 20분 정도. 어, 이게 중요한 정말요? 것은 뭐냐면 네. 이 에센셜 오일들은 분자가 주로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탄소가 주로 10개, 우리가 이제 모노테르펜 계열이 많고 뭐 화학적 얘기는 너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얘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잠깐 그래서- 발랐을 뿐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혈액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세포를 보통 뭐 60쪽에서 100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 에센셜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듯이 네. 식물의 에너지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작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쉽게 향을 맡는 거, 또는 목걸이에다가 다니는 거, 또는 램프 발향하는 거, 가습기 이렇게 발향하는 거 이게 다 흡입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맞게끔 흡입하면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또는 이렇게 환절기 이런 때 또는 코가 비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뜨거운 물로 네. 머그컵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 다음에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를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요. 네. 그 눈을 감고 깊게 흡입을 해요. 그럼 코가 뻥 뚫려요. 아. 그리고 얘들이 살균 소독 작용을 다 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들은 바로 효과를 보죠. 아.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요즘 같은 봄철에 진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를 예. 아. 또는 우리나라에는 전나무 이런 것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추천하는 게 이제 그 목욕기법인데 입욕할 때 네. 피곤할 때 우리가 따뜻한 물을 받고 해도 그렇죠. 피로가 풀리잖아요. 네네. 네. 반신욕할 때. 네. 예, 반신욕 같은 경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라벤더 오일을 한 10방울 정도 아, 떨어뜨려서 라벤더 오일. 피곤할 네. 땐 라벤더 예, 오일. 네. 라벤더는 왜냐하면 심신 안정이나 편안하게 해주는 오일이니까 네. 혈압에도 도움을 주고 예. 혈압이 높으신 분들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벤더 오일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입욕법 그리고 또 우리가 할 때 뭐 이런 그 입욕법도 있고 그리고 뭐 스팀법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 그러면 네. 티트리 오일을 2-3방울 따뜻한 물에 떨어뜨려서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향을 맡아요. 음. 그러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이렇게 네네.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에 이제 살균 소독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에서 저는 이제 영국 국제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고 하니까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사지. 마사지. 네네. 예. 마사지가 이 에센셜 오일들을 근데 막 바르면 안 돼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라벤더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상처 난데 이렇게 한두 방울에서 바르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지만 다른 에센셜 오일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줘요. 그래서 마사지 할 때는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캐리어 오일이요? 예, 네. 그럼 캐리어 오일이 뭐냐? 네. 캐리어가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 거잖아요. 에센셜 오일을 피부 속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베지터블 오일, 식물성 오일 또는 베이스 오일이라고도 해요. 베이스 오일. 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하고 잘 이렇게 코코넛 섞어서. 오일. 잘 알고 있는 게 코코넛 오일. 네. 그다음에 스위트 아몬드 오일, 뭐 호호바 오일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포도씨 오일, 그래프시드 오일 여기에 희석을 하는데 네. 얼굴 같은 경우는 주로 한 1에서 2% 정도를 희석을 해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3에서 4%.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호바 오일이다 그러면 50ml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에센셜 오일이 보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네. 좀 전문적인 얘기는 한데 이렇게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0.05cc. 그렇죠. 이 한 방울이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 한 방울이 0.05 cc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대학원도 이런 거 쭉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 용량을 알면 학생들도 정확하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방울이 0.05cc, 0.05ml이기 때문에 캐리 오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코넛 오일이다 그러면 코코넛 오일 5ml에다가 5mm. 얘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게 1%예요. 아, 1%. 어떤 그러네요. 캐리어 그러네. 오일이든지 간에 네. 쉽습니다. 어떤 네. 캐리어 오일이든지 간에 그 캐리어 오일 5cc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1%예요. 이게 0.05cc니까 네. ml니까 네, 그러네. 그러면 50ml를 우리가 블렌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호호바 오일 50ml다. 거기에다가 10방울을 떨어뜨리면 1%가 되겠죠. 네. 에센셜 오일을. 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50ml면 20방울 라벤더 오일을 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2%라면 20방울 떨어뜨리면 되고 바디 쪽은 3에서 4%니까 근육통이 있어. 그러면 페퍼민트를 3%로 하겠다 그러면 50ml에 어떤 캐리어 오일이든지 간에 50ml 30방울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블렌딩 하는데 굉장히 쉽고요. 네. 그래서 마사지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증상별로 이 에센셜 하나씩을 알아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그렇게 블렌딩을 해서 하시고 그 지금 사용하시는 화장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적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백 쪽에 나는 그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밤에 주로 레몬이 미백에 뛰어나거든요. 네. 실제로. 레몬. 근데 얘는 광독성이 있어요. 레몬은. 낮에 사용하면 안 돼요. 아. 햇빛을 받으면 포토톡식하기 때문에 네. 광독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이트 크림, 밤에 사용하는 크림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1%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얼굴 제가 1, 2%라고 한 거 향이 약간은 들어가 있는데 네네. 거기 난 조금 더 미백에 관심 있다 그러면 좀 그 한 5C 정도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이상 되는 데서 한 방울 정도, 방울 정도. 더 많이 하지 말고 네네. 그 정도로 해서 사용하면 아주 도움을 주죠. 아니 레몬을 드셔서 해독하시라고 드렸더니 예. 하나도 안 먹고 전부 다 얼굴에 바르신 거야. 그래서 아니 좀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니까 예. 자꾸 얼굴에만 바르게 되고 그걸 안 드시고 아까워서 다 바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미백 쪽에는 레몬이 아주 탁월하죠. 레몬은 어디서 추출하나요? 레몬 그 껍질이 레몬. 노란색이잖아요. 레몬의 껍질을 압착을 해요. 우리가 냉압착이라고 네네. 그러는데 그 레몬이나 우리가 이제 먹는 귤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톡톡 이렇게 캡슐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에센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그게요? 그래서 레몬이나 이런 것도 겉에 귤도 그렇고 하면 뭐 향기가 나잖아요. 네. 겉에 있는 거거든요, 에센셜들이. 그래서 껍질을 압착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껍질이 좋다는 얘기가 다 일리가 그렇죠. 있는 얘기였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레몬 같은 경우는 그 걸레질 할 때 좋죠. 걸레질 하는데 이게 살균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레몬이. 네. 걸레질 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걸레질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살균 수용도 되고. 야, 그러니까 그 한두 방울로. 한두 방. 예. 삶이 좀 저는 완전 살균 소독이 돼 있네요. 그렇죠. 늘 사용하시. 항상 레몬과 페퍼민트 유칼립투스를 네. 거의 안 쓴 날이 제가 한 3, 4년 정도 동안 안 쓴 날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하루도 안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에센셜 오일들은 그 수독된 남자. 산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에센셜 오일들이요. 예, 좀 약간 그 이걸 보면 강한데 쓴맛이 나요. 일단은 쓴맛. 맛 자체를 이렇게 보면 네, 네, 좀 드셔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것은 저희는 pH는 정확하게 이제 에센셜 맛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에센셜들은. 그래서 근데 에센셜들은 주로 이제 쓴맛이 나거든요. 뭐 신맛 이런 거보다는 쓴맛이 우리가 그 푸드 테라피 쪽에서 보면 이게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심장 쪽에 아주 도움을 줘요. 아 심장 쓴맛이. 네. 신맛. 예, 그래서 쓴맛 이런 것을 먹으면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들을 그 만약에 이제 복용하거나 할 때 원액을 그대로 하면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먹는 것을 처방을 하죠. 에센셜 오일들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서양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에센셜 오일들을 이렇게 복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이 뭐를 먹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육식이나 이런 거 위주였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채식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좀 더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혹시라도 네. 똑같이 했을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더 약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가장 빨리 에센셜 효과를 보는 건 마사지. 마사지. 그게 네. 가장 빨라요. 아. 그래서 이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진저나 이런 오일들 가지고 또 만다린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바로 되듯이 마사지 받고 싶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서도 학명 그러니까 예. 종속 과목 관계 네. 예, 학명에 따라서도 좀 틀리다고 하는데
이게 아로마는 맞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바르는 방법, 먹는 방법, 또 바르는 것도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효능이 좀 다 틀린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로즈마리다 그러면 네. 이 로즈마리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이전 선생님도 계시고 다들 선생님 계시잖아요. 각자의 그 파트가 있잖아요. 또 잘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것처럼 이 식물들이 자기만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끼를. 그래서 지금 라벤더 같은 경우는 릴렉스예요. 릴렉스. 네. 얘는 카밍, 캄다운. 컴다운. 그러니까 늘 이렇게 흥분해 있고 늘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렇게 막 신경 쓸 게 많고 이런 분들에게는 라벤더 오일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 법정에 갖다 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화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뇌가 막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뚜껑 열린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머리 쪽에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허벅지 쪽에 바르려도 효과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거 라벤더를 한 방울 한다 그러면 맥박이 뛰는 부위가 가장 빨리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손목 안쪽, 펄스 포인트에 또는 이렇게 목 뒤쪽, 목 뒤쪽. 이런 네. 쪽에 네. 발라주면 한 방울 정도 괜찮죠. 라벤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얘는 스티뮬레이팅이에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우리가 그 에센셜로 봤을 때 우울하거나 이럴 때. 예, 그런 때도 좋은데 퍼티그란 단어를 제가 써요. 아, 만성 피로, 피로일 때. 뇌피로. 뇌피로. 맞아. 뇌피로. 이게 제가 예. 이제 해보니까 로즈마리를 예. 이렇게 코에다가 하고 계속 들이마셨더니 한 머리가 복잡한 게 싹 사라지면서 한 맥주 500cc 먹은 기분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한 방울이 네. 이 로즈마리는 왜냐면 피로나 이런 만성 피로 이런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좋은 오일이 그러니까 얘는 스티뮬레이팅을 시키거든요. 네.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집에서 예. 너무 좋아서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와이프가 물단이 올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보시면 네. 그러니까 라벤더는 좀 릴렉스잖아요. 네.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 스티뮬레이팅 시키면서 활력을 주고 활력. 그리고 공부 집중력 특히 집중력.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 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이 로즈마리가 도움이 되겠죠. 네. 혈압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라벤더는 고혈압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을 혈압을 낮춰주는 쪽에 쓰고 로즈마리는 약간 순환이 안 되거나 저혈압 이런 분들이 아주 도움을 주죠. 그 부신 피로 있고 머리 복잡한 분들을 하면은 네.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향을 맡아도 되고 아까처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깊이 이렇게 흡입해도 되고 발향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간 해독이 안 되는데 예. 머리가 뭔가 릴렉스가 되고 싶으면 로즈마리를 들여 마시면 네. 그리고 삼겹살 싸 먹어. 그렇죠. 삼겹살 먹는 게 그러면 좋은 아주 거고. 그리고 저탄고지에다가 차도 로즈마리 차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아침이나 이렇게 점심 때쯤 돼서 우리가 나긋나거나 그럴 때 좀 맑게 하고 싶을 때는 로즈마리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밤에 좀 밤에. 릴렉스하고 정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밤에는 라벤더를 쓰면 라벤더와 좋죠. 일랑일랑, 그렇죠. 라벤더와 일랑일랑 같이. 그러면 낮에는 예, 로즈마리, 네. 그렇죠. 그리고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또 왜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페퍼민트는 이가 두통 쪽이 아주 좋거든요. 아. 페퍼민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이 안에 멘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페퍼민트는 굉장히 시원하게 해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페퍼민트 차만 마셔도 네. 그렇죠. 그래서 페퍼민트는 리프레시의 대명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리프레시. 아. 리프레시. 리프레시. 바카랑 뭐 바카 같아요. 네. 같은 거예요. 예, 바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일은 페퍼민트 오일이니까 네. 페퍼민트는 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소화기 쪽에도 도움을 주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한 방울 정도를 명치에다 딱 찍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멀미가 나거나 그럴 때 네. 귀 밑에 한 방울 딱 찍어서 해도 좋고요. 두통이 있을 때 한 방울 정도를 페퍼민트를 해서 그 부분을 마사지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딱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효과를 보죠. 제가 이게 하도 뭐 하는 것도 많고 막 머리가 복잡해서 페퍼민트가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페퍼민트로 머리도 감고 머리에다 좀 바르고 막 이래서 근근히 연명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이 되니까 페퍼민트가 없어도 카모마일을 쓰니까 또 되더라고요. 카모마일 어떤 카모마일을. 효과가 있나요? 카모마일은요? 캐모마일은 우리가 차로 많이 마시잖아요. 네, 저 좋아하는데 예, 카모마일. 캐모마일은 이게 국화과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캐모마일은 그 꽃에서 녹색? 꽃이 그 흰색의 안에 노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국화과는 그 겉에 있는 그 국화를 보면
겉에 있는 그게 꽃잎이 아니고요. 그건 가짜 꽃잎이에요. 이게 국화과의 특징이에요. 식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는 게 패밀리에 따라서 다 나누거든요. 네. 국화과는 국화과의 큰 특징을 있고 식물로 봤을 때 로즈마리나 라벤더, 꿀풀과예요. 꿀풀과는 또 꿀풀과의 그런 식물들의 갖고 있는 특징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오면서 이제 그런 효능들이 다 있어요. 네. 캐모마일 같은 경우 국화과는 위장 쪽이 아주 좋아요. 위장. 그래서 차를 마시면 편안해지는 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유럽 이런 독일에서는 우리가 보리차를 끓여 먹듯이 캐모마일 차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초기 감기 이런 쪽에 도움을 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소화 쪽에 아주 도움을 주는 거고요. 캐모마일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캐모마일에 애칭이 있어요. 액체이 뭔가요? 캐모마일 그 식물들이 나올 때 그 캐모마일 로만의 그 잎을 만져보면 사과향이 나요. 사과, 풋사과. 네. 그래서 지상의 사과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고 지상의 사과. 네. 또 하나 지하에 재밌는 건 사과가 없잖아요. 그렇지 지하의 사과는 없죠.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거 뭐 아니 그래서- 지상에 사과는 다 지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상의 사과라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캐모마일은 뭐냐면 식물의 의사예요. 그 왜 그런가가 이렇게 애칭인데 캐모마일에 왜 그런가를 봤더니 캐모마일과 함께 주변에 이렇게 심어진 식물들이 병이 안 걸려요. 캐모마일과 같이 있으면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캐모마일 애칭이 식물의 의사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게 우리가.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캐모마일을 알면 참 우리도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건강을 선물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캐모마일처럼 지금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멋지신 분. 캐모마일이 갖고 있는 그 캐모마일은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특히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 캐모마일이요. 예, 캐모마일 네. 특히 로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배앓이를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수포를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배를. 거기 온수포 할 때 물에 따뜻한 물에다가 캐모마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수포를 해주면 빨리 진정이 돼요. 제가 밤에 잘 때도 캐모마일을 많이 예. 발향을 했거든요. 아주 좋죠. 밤에. 네, 발향을 캐모마일도 많이 하고 버티버도 많이 하고 근데 전나무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네. 근데 전나무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 전나무 오일이랑 뭐 편백 이런 네. 쪽에 오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어디서 구하지 하던 참에 지금 오늘 전나무 오일이 막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를 좀- 선물로 주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좀 구입을 할 수 있을지. 아, 공짜는 없군요. 네. 전나무 오일이라면 이건 어디서 추출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대한 아로마테라피 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네.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제가 추구했던 게 있어요. 야.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허브들을 가지고 네. 오일을 뽑아서 아.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전 세계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까 뭐 일랑일랑 얘기를 했지만 그 필리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저희 학회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직접 오일을 다 추출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오일들을 그래서 특히 전나무는 이게 우리나라 토종 나무예요. 전나무가요? 전나무가? 네. 아비스 이제 홀로필라 아비스 알바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자라는 데가 이제 강원도 평창인데 네. 그 월정사 오대산 아, 거기 네. 수백 년 된 그 전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아. 천년 된 그런 전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나무에서 작년에 이제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힐링 네이처라는 회사랑 거기 임원들을 제가 다 교육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전나무를 직접 다 오일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전나무 오일과 워터를 추출했는데 전나무가 그 뽀로로 이런 거 캐릭터 보면 뽀로로에 아이들 네. 좋아하는 거기에 나무가 나오는 게 전나무거든요.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가장 좋은 나무, 비싼 나무가 전나무 구상나무인데 아, 그게 그래요? 우리나라 거예요. 맞아 구상 오일도 있었어요. 구상나무.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전나무랑 구상나무는 사촌지간이에요. 네. 사촌이었구나. 그 뽀로로에 전나- 나오는구나. 그 전나무가 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피톤치드. 예, 그래서 전나무 잎에서 우리가 그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이 전나무 오일을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kg의 전나무 잎을 잔가지랑해서 그걸 넣게 되면 전나무 오일은 1%가 채 안 나와요. 한 0.7% 정도. 아, 네. 그러니까 100kg를 넣었을 때 1kg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700g 정도의 전나무 오일이 나오고 네, 정말 귀하네요. 예, 밑에는 이제
그 100리터의 전나무 워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워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네. 그 전나무 워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용 성분이니까 피톤치드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미스트로 써도 되고 뭐 이런 뭐 가습기에 넣어 써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나무 오일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피톤치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계에 일단 아주 탁월해요. 호흡기. 호흡기.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금강송에서도 오일을 추출해보고 파인, 그러니까 소나무, 전나무 이게 피나키아 같은 소나무 계열인데 이쪽 계열들이 호흡기에 다 좋아요. 그래서 코 감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폐 이런 쪽 호흡기 쪽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이고요. 또 하나는 전나무는 리모넨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리모넨은 이제 레몬, 그레이프루트, 오렌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많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달콤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약간 네. 뒤에 그래서 전나무 오일 같은 경우는 진정 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이런 쪽에 진정시킬 수 있는 쪽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통증. 통증에 제가 이제 근육 이런 거 우리가 통증 관리할 때 페퍼민트 많이 쓰잖아요. 페퍼민트, 라벤더, 로즈마리, 마조람 이런 거 쓰는데 거기에도 역시 전나무 오일이 들어가서 통증 쪽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나요. 근데 지금 잠깐 스프레이를 뿌려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월정사 전나무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 월정사 지금 가신 이게 거예요? 전나무 오일이거든요. 추출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나무 관련돼서 상품들을 그 같이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전나무 오일도 있고 전나무 이제 숲 블렌딩 그대로 그 강원도 평창의 그 월정사의 그 숲에 그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나무 그 스프레이 그리고 전나무 호흡기 스프레이 호흡기에 좋은 것들 전나무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또는 근육 관절에 좋은 전나무 이런 근육 완화 마사지 스프레이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말 그 강원도 평창에 전나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우리 일단 한국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평창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네. 토종 에센셜 오일을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토불이. 네. 예. 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한방 아로마 테라피, 네. 한약재들. 네. 그래서 당귀 알잖아요. 아, 거기서 오일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약재가 지금까지 그런 그 달에서 먹고 하는 쪽을 썼다면 이제 이것을 식품도 그렇고 오일을 뽑아서 또는 초임계 CO2 추출로도 직접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약재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유자 오일도 나오고 이런 잣나무에서 또 잣나무 오일도 나오고 잣나무. 네. 전 말고 잣. 예. 전 나무 중에서 가장 겸손한 나무가 전나무인데요. 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전나무 활용 가치가 네. 상당히 높고 아 너무 재밌다. 아니, 제 아재 개그가 묻혀가지고 야,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그 이런 거 토종, 뭐 신토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쑥도 좋은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개똥쑥에서 오일을 뽑았어요. 개똥. 그렇게 좋아요. 개똥쑥 오일도 좋고 워터도 좋고. 뭐 어디에 효과가 좋은가요? 개똥쑥 같은 게 이제 간에 부인과 질환이나 간 이런 데도 네. 좋고요. 개똥쑥 오일도 저기 있는데 이따 한번 제가 맛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향기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농축돼 있으면서 그 어쨌든 향기를 맡아보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있는 가을에 피는 그 감국, 산국, 들국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그 향이 또 강한데 거기서 저희가 오일을 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들에 있는 것들 이런 향기 나는 것들을 우리가 오일도 뽑고 그다음에 워터도 추출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네. 하는 쪽에 이제 저희 대한 아로마 테라피 학회는 이제 앞장서서 그 일을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약재에서 쓰는 그런 식물에서 지금 에센셜 오일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한약재들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도 말리면 오일이 남아 있나요? 그 당귀나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뿌리잖아요. 저는 한약재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화 이런 것도 뿌리거든요. 그럼 그 뿌리를 가지고 마른 걸 가지고 CO2로 추출해요. 아, CO2. CO2 초임계 추출인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평창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CO2, 수증기, 예, 수증기 그다음에 중립법, 압착법. 알코올, 압착법. 그다음에 용매 추출법. 용매 추출법은 추출.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 나누죠. 저도 이 꼭 우리가 외국에 뭐 오일만 쓸 게 아니라
평창에 지금 에너지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전나무를 통해서.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향기는 정말 독특하고 정말 우리나라만의 향기니까 이걸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자라면서 전나무가 그렇게 자라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알리고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가 그러네요. 있죠. 그렇게 네. 되면 그 거기에 있는 마을도 우리가 살릴 수가 할 수 있고 네. 또 이게 그 마을 살리기 운동에서 그 차별화가 되거든요. 잣나무 하는 데서는 잣나무 오일 수출하고 워터 나오고 그걸 또 체험으로 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도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그 상품도 그걸 판매를 하고. 네. 이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이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게 얘기가 뭐 정말 네버엔딩. 아로마 테라피만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이걸 모르고 또 살았어요. 진짜. 이 그 중요한 새로운 세계 문을 열어주시고 입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윤정식 교수님께서.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로마로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많은 일을 해오고 있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조금 더 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향기 치유잖아요. 뭘로 하냐면 이제 허브에서 나온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허브라는 게 향기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이잖아요. 먼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나의 향기는 과연 뭐고 내가 주변에 어떤 그 영향력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중요한 게 이 에센셜 오일인데 이 에센셜 오일의 그냥 효능을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에센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지역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 이 나무나 또는 이 풀이 자라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모든 그런 그 우주의 에너지들을 얘들이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걔와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지금 나와 이 에센셜을 통해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체가 만나는데 네. 그래서 그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온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면 그것들이 나와 접목이 돼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이런 그 에센셜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그리고 바디 마인드 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건강해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7회부터 해서 9회까지 아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의 아주 짧은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먼저 가슴을 만져주시는 네네. 김 일랑일랑을 발라서 이제 아니 만든 저는 카모마일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남자 이렇게 바꿔야지. 네, 바꾸고 싶어요. 네. 카모마일 얘기 들으니까 너무 네. 좋고 저는 소독된 남자. 저 여기 생활의 살균 향기랑 소독된 남자. 사실 아로마 테라피 이거 책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뭐 사서 조금 봤어요. 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정말 우리가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의사들이 너무 등한시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걸 좀 더 공부하고 모르는 건 윤정식 회장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아, 그럼 아, 예. 그걸 느끼셨군요. 네. 네. 우리 류 쌤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전 이제 오늘 그 윤 교수님이 이렇게 가져오신 책을 보면서 네.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늘 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스티뮬레 그러니까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진정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두 양 극단만 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시키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뭐 보순이 짐꾼이에서 막 시끄러운데 이 아로마 세계를 보니까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뭐 페퍼민트는 페퍼민트대로 뭐 캐모마일은 캐모마일대로 네. 스티뮬레이팅도 있고 그다음에 카밍하는 것도 네. 있고 밸런싱하는 것도 있다. 아, 그래서 야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걸 다시 한번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의 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생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냥 착착 뿌렸는데 향이 오, 아직까지. 그니까요. 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 우리 주실 건 없으신 거죠? 아니, 어디서 어떻게 주문? 그러게 주실 건 없어요. 이거 주셔도 돼요? 알아서 챙겨가야 되나요? 어머 이거 뭐. 그 나중에 한번 그 할 때 제가 가서 뭐 해서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드릴 수 저기 있도록 세팅 한번 되면 하죠. 오셔가지고 한번 그때 오셔서 해서 네. 직접 한번 호흡기나 이런 근육 스프레도 만들어 보시고 예. 네. 안티 스트레스 이런 향수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뭐, 제가 얘기 맞았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뭐 한번 제가 한번 그- 할게요. 이거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퓨저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디퓨저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좀 좋은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디퓨저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에센셜도 들어가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디퓨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기 램프가 있어요. 도자기 램프. 도자기 램프. 예, 도자기 램프. 이거 나중에 한번 참 걔는 편한 보여드릴게요. 예, 예. 불 조절해서 그냥 뜨거운 물 넣고 오일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